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해경이 무적호의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집중 수색 기간을 애초 사흘에서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은 무적호 전복 사고 현장 수색 범위를 최대 30에서 40마일로 확장했다며 집중 수색 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색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유관기관 함선 등 21척과 민간 선박 21척, 해경 항공기 5대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무적호는 뒤집힌 상태로 유인돼 어제 여수의 한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KBS가 보도한 경상남도 감사관실 피감기관 재보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개발공사가 감사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8대를 살폈지만 채용 비리 관련 파일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8대를 모두 봉인해 개발공사 동의 아래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투명한 사실규명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입시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학원가까지 찾아가 입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 교육청이 마련한 입시 진학 지도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입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대학 입시 정보센터.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방문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3들까지 있습니다. 집중 상담실에서는 입시 전문가와 학생의 취미와 적성, 성적을 고려해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의논합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과목까지 입시 성공 전략을 짜줍니다.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논술을 준비하는 게 제가 가고 싶은 과의 논술을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지도 알고 이제 거기 언제 시험을 치고 어떤 내용의 시험을 치는지 알아서. 올해 대학 입시에서 성공한 예비 대학생도 멘토로 참여해 경험에서 나온 비결을 전합니다. 마구잡이로 막 했다가 나중에 엄청 후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수능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대학 입시 유형이 정시와 수시, 학생부 종합, 교과, 실기, 특별 전형 등으로 복잡해져 진로 설정은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입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은 서울 학원가를 중심으로 시간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는 고액 캠프까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방 학생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상설 입시 컨설팅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담사는 경남의 고교 교사 9,100명 가운데 입시 전문가를 선발했습니다.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이나 어떤 사설기관보다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자부합니다. 경남교육청의 대입 진로 지도는 방학 중에 집중되고 학기 중에는 휴일과 평일 저녁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자치단체장들의 재판과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상남도의 창업 비전 선포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조미령 기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확보한 예산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밀양시장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어 오는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직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독은 사천시장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형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레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기관과 대학, 창업 동아리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형 창업 생태계 활성화 비전 선포식을 열 계획입니다. 경남을 중국의 심천과 같은 기술 창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엔젤 투자 사례의 청사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새해 처음 열리는 창원시 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연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마산이 빠진 새 야구장 이름인 창원 NC파크에 대한 명칭 선정이 의제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창원시가 새로 정한 야구장 이름에 대한 마산 지역 의원들의 반발 이유와 이를 결정할 찬반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 현의 NHK 방송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폐교를 앞두고 마지막 체험 행사 등을 가졌다는 소식을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네시 아카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해 3월 폐교를 앞두고 마지막 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네시 아카고 초등학교 전교생 7명은 지역 특산물인 미토 우엉 농가를 방문해 농민과 함께 수확했습니다. どこにあるかが分かんないからそれを見つけるのが楽しい。 1973년에 개교한 미네시 아카고 초등학교는 1955년에는 400명 이상의 학생이 다녔지만 인구가 줄면서 지금은 7명으로 줄어 3월에 다른 초등학교와 통합 폐교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카페 운영자 정보교류회가 시모노세키에서 열렸습니다. 치매 카페는 치매 환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모노세키에서는 2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カフェを運営する中でですね、いろいろやっぱ課題っていうのが出てきておりまして、今日でそのテーマも随分たくさんあったと思うんですが、カフェの運営者が自信を持ってカフェの運営ができて、またねいいカフェに発展できるようにっていうのが一番願いだと思います。 오늘 열린 치매 카페 교류회에서는 시모노세키 시내의 치매 카페 운영자와 직원 등 약 50명이 참가했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며 수확에 감사하는 와라이 코우가 호우시의 한 신사에서 열렸습니다. 와라이 코우는 호우시의 다이도 미타 지역에서 가마쿠라 시대부터 800년 이상 전해오는 행사입니다. 매년 지역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본인의 집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올해는 처음으로 신사에서 열렸습니다. 最後のお笑い校ですかね。お米の方も上出来にできまして、お笑い校は続きますように。 세 차례의 우선 중 첫 번째는 올해 풍작에 대한 기쁨, 두 번째는 내년 풍작에 대한 기도, 마지막 웃음은 지난 1년의 고통과 슬픔을 잊어버리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항해 선박이나 조업을 하는 어선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던 등대가 힐링시대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관이 뛰어난 등대 주변은 야외 공연장이나 등대 박물관과 같은 해양 문화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강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척사항 북방파제 등대에 성덕대왕 신종 모양의 종각이 설치됐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녹음된 신비의 에밀레 종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포항 예남갑 등대 등은 전망대와 둘레길 등을 갖추고 인근 해변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영일정도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은데 이제 예쁜 등대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북 동해안 등대 주변을 해양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800억 원. 이처럼 주변 경관이 수려한 경주 송대말 등대 등 7곳은 등대 콘텐츠 거점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등대 일원에 야외 공연장과 전망대가 들어서고 포토존과 등대 체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호미곶 등대 박물관은 국립등대해양문화박물관으로 바뀝니다. 우리 어촌 주민의 삶을 높이는 이 공동체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공간과 연계해서 어촌 주민의 삶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길잡이로 연안바다 길잡이 역할을 하던 등대가 특화된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주말부터 쌓이기 시작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86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고요. 김해 74마이크로그램, 밀양도 56마이크로그램으로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낮에는 국외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외출하신다면 마스크는 필수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먼지와 더불어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창원과 합천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오늘 하루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량 적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많이 뿌옇고요. 오늘 낮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추위는 없습니다. 낮 기온이 11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함양과 거창이 영하 6도로 많이 낮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오전 한때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또다시 찬바람이 불어와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모레 아침에는 창원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합천군 영상테마파크가 최근 개봉한 일제강점기 영화 말모이로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가족 뮤지컬 공연이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사업으로 추진한 정량면 영신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고성군이 올해부터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당항포 관광지 주차요금 금액만큼 고성사랑 상품권을 교환 지급합니다. 함양군의 곡감축제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해 함양군과 서울시의 상생발전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돼 입주민 2,800여 가구가 4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단지 전기 설비 내 전선이 발열로 녹아내리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점검한 뒤 교체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창원시 성산구 한 병원의 병실에서 천장 일부 패널이 떨어져 입원 환자들이 대피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병실은 4인실 규모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환자들은 다른 병실로 옮겼으며 이번 사고는 건물 위층의 누수로 인해 발생해 병실 건조를 마친 뒤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자격 제한을 낮춰준 것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8년 하수관거 공사 뒤 불법 행위가 드러나 입찰 참여 제한 5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고 입찰 참여 제한을 1개월로 낮췄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담당 검사를 5차례나 변경해 시간만 끌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해시의회가 김해 신공항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장외 홍보에 들어갑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아침 출근 시간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신공항 입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시민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위원들은 관문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가덕도 신공항이 정답이라는 내용 등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